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보유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냅니다.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고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종부세 부담을 지는 겁니다. 지난 4년처럼 주택 가격이 매년 수억 원씩 폭등할 때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가 되더라도 신경을 안 썼지만 그런 폭등 기간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 종부세를 대폭 인상을 하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2번 인상했어요. 작년 7월 종부세 인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자 9.13 조치를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추가 인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1번, 2번 인상했느냐가 아니고 다주택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폭 인상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한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 다주택자 기준이에요. 작년 7월 발표안을 보면 19억 이하는 현행 유지입니다. 안 올렸어요. 19억에서 30억 이하도 이 주택자는 0.75%에서 0.85%로 겨우 0.1%포인트 인상합니다. 인상하는 신용만 한 거죠. 인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투기 세력들이 신경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부가 올리는 신용만 하니까 바로 투기 뛰어들었고 서울 집값이 또 한 차례 폭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하락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9.13 조치에서 추가 인상 발표를 했어요. 14억 이하는 0.5%에서 0.6%로 인상했고 14억에서 19억은 0.9%까지 상당폭 인상을 합니다. 19억에서 30억은 0.75%에서 1.3%까지 상당폭 인상을 해요. 제법 올렸다, 제대로 인상을 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7월 초안 발표 때 이 정도 인상했더라면 서울 집값 추가 폭등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중요한 점은 인상된 종부세가 서울 집값 하락을 끌어낼지죠. 작년 9.13 조치 발표된 이후에 급등세는 멈췄어요. 그 이유가 종부세 인상보다는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하는데도 집값이 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투기가 안 끝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인상된 종부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일 종부세 고지서 발부될 때는 인상되기 전 세율을 적용한 거고 올해 12월 1일 발부될 고지서에 처음으로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물론 작년 9월 인상안 발표해서 얼마 인상될지는 알고 있겠죠. 그래도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면 피부로 체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종부세가 얼마다 라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때 가면 매물이 상당한 정도 출이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죠. 이제 문제는 종부세 인상이 투기꾼이든 투자자든 그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인상이 됐느냐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인상됐는지를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2채, 3채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억이니까 2채 소유하면은 시가 기준 16억, 과세 표준은 5억이죠. 현재 세율로는 250만 원인데 인상 후에는 360만 원 종부세를 내게 돼서 110만 원이 증가합니다. 증가율로는 44%지만 110만 원 더 세금 낸다고 부담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3채 소유하면 시가 기준 24억, 과세 표준은 10억이죠. 현행 세율로는 600만 원, 인상 후에는 970만 원이 돼서 370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 정도 세금 증가하면 부담 느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종부세액이 97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니까 부담 느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종부세 인상안이 투기를 끝내는데 힘을 발휘할 것 같진 않지만 투기가 종료되고 나면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나와서 서울 집값의 하락을 촉진하는 역할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중간 결론쯤 되는데 작년 12월 1일 종부세 고지서 발부한 것을 보면 매우 희한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걱정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언론이든 전문가든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앞으로 종부세 인상이 서울 집값 하락을 끌어낼지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방법은 작년 12월 1일 종부세 고지서 발부한 것을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근거 자료는 국세청이 발표한 문서 2018년 종합부동산세 문서입니다. 그 문서 이쪽에 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46만 6천 명, 세액 2조 1148억 원, 그리고 전년 고지는 40만 명에 1조 8181억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종부세액이 2017년에 1조 8181억 원에서 2018년에는 2조 1148억 원으로 2967억 원이 증가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40만 명에서 46만 6천 명으로 6만 6천 명이 증가하고요. 국세청 자료에 나오듯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상자가 증가했죠. 그에 따라서 세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언론 기사라든지 전문가가 쓰는 칼럼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요. 16.3% 증가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중요한 것은 1인당 세금액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당 종부세액이 2017년에 454만 5천 원에서 2018년에 453만 8천 원으로 7천 원 감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인당 종부세액이 감소했어요. 감세죠. 세금이 감소했으니 감세입니다. 왜 감소했을까요? 집값이 상승하면 세금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증가했어야 되는 거죠. 문서 9쪽을 보면은 전년도와 같은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액 공제율 적용 이렇게 나옵니다.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집값 상승률만큼은 종부세 부담이 늘어야죠. 국세청 문서를 보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인데 중요한 과세 기준 공시 가격은 2018년 1월 1일자예요. 그쪽에 전년 대비 개별 공시지가가 6.28% 상승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감정원의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종부세 냈던 사람은 최소한 5%가 증가하거나 또는 대부분 서울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니까 최대한 14%까지 증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1인당 종부세액이 줄었습니다. 종부세가 감소한 비밀이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